여러분들을 위해 다른 분들,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혹시 또 도움이 될 그런 말씀을 우리 협회에 또 공직도 오래 하시면서 고위공무원 하셨지만 대학에 가서 또 강의도 많이 하시고 대학교 가서 총장까지 하신 우리 교육 부회장님께서 행정사 교수로서 이렇게 앞으로 강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우리 박아진 부회장님 얘기 좀 듣도록 합시다. 네. 우리 부회장님, 부회장님들, 또 우리 지부장님들, 또 교수님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회의를 할 때는 좀 긴장하잖아요. 따뜻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육 시작할 때 그래요. 좀 한번 웃읍시다. 웃는 분위기로. 왜냐면은, 한 번 웃으면 여자가 에어로빅을 5분 한 거 이상 운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눈물 나도록 감격해서 웃으면 엔돌핀보다 1000배가 강한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그때는 코로나도 녹여요. 암세포도 녹여요. 여러분, 웃고 안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셔서 회의도 했지만, 또 이렇게 웃는 기분으로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첫 시간에 5분 동안의 분을 확 잡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 아마 교수님 다 할 겁니다. 이게 모티베이션 단계라고 해요. 동기부여 단계. 동기부여서 완전히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훌륭한 교수님들이시고, 특히 여기 오늘 세종시에 오셨는데, 제가 세종시에 가서도 우리 행정사 교수님 모시고 이 교수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했어요. 제가 이걸 강의해야 된 동기도,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그 학부과정에 다니면서 법학을 전공하면서도 교직 과목을 다 땄어요. 왜? 이건 인간 살아가는데 교직 과목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교수가 교수님이 다 배워서 실제 학교에 실습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교수법에 굉장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교수법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행정사는 행정학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학을 또 석사 박사 전공을 하다 보니까 행정학적 측면에서 교수법도 알아야 돼요. 왜? 자, 행정학의 커뮤니케이션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의사 전달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교육학적 측면에만 얘기하는데, 저는 행정학적 측면에서, 그렇죠? 또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그러나 길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에 딱 마무리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길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의는 원래 잘하는 교수는 일주일할까 1시간에 하는 거예요. 1시간 할까 10분에 하는 거 잘하는 강의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회에 성공 덕목 4요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 기술, 지능지수, 또 한 가지는 자세입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성공률이 높겠어요? 학자들이 다 조사한 기준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자세. 역시 잘하시네.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자세가 나쁘면 안 돼요.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아도 자세가 나쁘면 안 돼요. 아무리 기술이 있다고 해도 잘 돼요. 교수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복장을 하고 왔어요. 복장 자체도 교수 들어가면 깔끔하게 해야 돼요. 저는 뭐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하고 올라왔습니다. 넥타이도 왜 이렇게 매지 아세요? 자, 빨간색은 열정을 줍니다. 열정을 보여줘, 교수.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또 약간 연한 푸른색 같은 건 편안함을 줍니다. 또 하얗거나 이런 건 아주 순결함을 줍니다. 실함을. 그게 내가 그냥 외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기 위해서 오늘 사실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교수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자존감을 건강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교수가 가서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족한 줄 알고 누가 믿어줍니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대학 교수를 전체 갖고 이 교수보드를 강의했지만 대학 교수도 박사까지 다 해도 교육학적 그런 게 없으니까 교수가 엉망이에요. 교수. 학생들은 전부 그냥 수업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했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장한테 아니 교수 전체 모아놓고 교수법 일일이 강의해요. 우리 행정사만 중요합니다. 중요한 직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공직에 있는 분들 다 이제 교육을 하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교수로서의 자존감, 건강한 자존심. 그러나 이것을 교수로서의 본인은 갖되 본인이 주인은 갖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권위주의는 교만이에요. 오만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오만하면 안 돼요. 우리 행정의 개념이 뭡니까? 행정의 개념이라는 건 원래 public administration, 미니스터리, 성직자 또 목자, 장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섬긴다는 의미가 더 커요. 봉사하고 섬긴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도 셀프 리더, 슈퍼 리더, 3S 리더가 중요해요. 서번트 뭐예요? 섬기는 자세로. 셀프 리더는 우리 교수로서의 실력도 쌓아야 되고 자세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강의 시간이 어때요? 제가 한번 다 들었어요? 강의할 때도 하고 조용할 때도 하고. 자, 강약, 종강약 이런 거 장식해야 돼요. 음성 하나로 시각적 요인이 55%를 차지합니다. 교육시. 효과가 청각적 요인이 38%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그만 거에서 이제 한 7, 8%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각적 요인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 청각 이런 요인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여튼 섬기는 자세. 그러나 권위 주기는 것 같지 말아요. 절대로 가만하고 오만하고 내가 너무 자랑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은근히 자기 실력이 드러나야지 괜히 거기서 그냥 아까 회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강의할 때 강의 내용에 충실해야지 쓸데없지. 그렇잖아요. 본인 얘기가 지나치게 많아져 버리면 안 돼요. 본인 얘기도 꼭 그 내용에 필요한 하실 때 실습은 내요. 그렇죠? 또는 현장에서 내가 경험했던 분쟁사 내요. 이런 것들을 잘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사를 가다듬고 나면 이 교육학에서 나오는 교수 방법 이 몇 가지를 내가 또 설명해요. 이건 뭡니까? 교수 방법도 있고 교육에는 교육 평가 방법이 있고 교육 행정 방법이 있고 또 교육 과정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지켰지만 교육학에서 나오는 그런 교수법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게 간단히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티베이션 단계에서 한 5분 동안 40분 50분 강의라면 5분 때는 완전히 풀이 잡아야 돼요. 바로 내 삶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좀 웃기도 하고 예화도 들고 또 특히 심리학적인 것이 가미돼야 됩니다. 동시 원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환경사고 있어요. 하나의 아이덴티파이, 동시 원칙. 강조하면서 그나마 가까이 하는 그런 면을 강조해주면서 모티베이션 단계 전개를 하면 좋다.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재 내용에 충실해줘야 됩니다. 일단 교재를 만들어서 보시죠. 그러나 또 교재 내용만 그대로 읽어가는 식으로 하다가 딱 맞죠. 외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미국에 강의하러 와서 미국 시카고, LA 또 캐나다 강의하러 한 달 동안 하고 갔는데 하다가 비행기 되다 보니 가방을 다 잊어버렸어요. 강의 안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렸는데 더 잘 되더라고요. 외운 게 순간에 막 튀어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면 또 안 되죠. 충실해야죠. 강의를 보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할 때는 철저하게 그 정말 본론에 필요한 그런 것을 해주시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교육학상 대학 교육이고 또 질문도 던져주고 차기 강의 예고도 해주고 그렇죠?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여러분이 잘하시라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서는 참여형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사 교육은 참여형만이 할 수 없어요. 실습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2시간 동안에 3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 강의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질문을 코너하고 거기에 또 시간 다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중심을 다해주고 마지막에 꼭 필요하죠. 질문을 하더라도 해서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이죠. 회장님한테 밥 드시는 일이 있어서 교육부회장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교육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중년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주요한 내용들을 다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옆에하고 여러 가지 그냥 실습 끝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로 논의했지만 그러나 오늘 교수법 때문에 교육위원회라는 거. 첫째 시간에 하면 교육, 법령, 행정, 법령, 제도 또 이런 거 나올 때는
어떻게 그 시기야? 첫째, 첫 시간이니까 행정의 자세에 대해서 좀 다르죠. 어떤 자세를 행정할 수 있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교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법령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최근 법령까지, 최근 판례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분석해서 데이터를 제시해줘야 돼요. 그렇게 된다, 그렇죠? 최근 판례나 최근 법령까지. 그리고 이제 인터넷 활용, 컴퓨터 활용. 그러니까 제가 강의 시간은 인터넷 활용, 유튜브 활용, 요즘에 정보 하시니까 그걸 못하면 안 돼요. 그렇죠? 블로그 활용, 홈페이지 활용. 특히 이러한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 능력도 길러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은 민원 처리 업무가 많으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그 법률, 이거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민원에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문제. 또 이제 토지보상에 관한, 우리 토지보상 교육이 있습니다만은 토지보상에 관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법률에 따라서 또 교통사고, 또 사실조사 업무, 또 이제 국가유공자 이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업무, 또 출입국 관리 업무.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그것만 설명하는 게 1시간 이상이 걸려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지침들이 이게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자리를 가져가는 자료는 일체 못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애워서 정리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한번 시간 있으면 또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더 해줄 겁니다. 특히 최근 이제 30여 명이 지나가는데, 아까 행정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죠. 명확성. 적당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분포성. 특히 이제 사인 간에 할 때는 한 4명한테 4분 1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안 돼요. 그러나 교수나 혼자 이제 주로 하게 되지만, 분포성, 대조성. 여러분, 코로나가 있으면 우리는 물러날 날도 있다. 편할 날도 있다. 또 밤이 있으면 낮이 있다. 역경이 있으면 행복도 있다. 이런 대립성을 잘 교수법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그걸 그래야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참신성, 참신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돼가니까 이것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각적 요소가 55%라고 그랬죠? 특히 아이 컨택트. 내가 여러분 지금 볼 때 가능한 골고루 봤어요. 한쪽만 보고 하는 교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천정만 보고 하는 게 있어. 땅만 보고 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골고루 한 문장 단위 하나 끝날 때 보고. 그래도 한 사람만 막 예쁘다고 계속 짜려보지 보면 또 그것도 안 되죠. 그렇죠? 특히 여자를, 만약에 남자가 다 여자도 있다고 하면 그 짜려보다 큰일 납니다. 요새.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이 컨택. 여기 좀 중요하다. 아이 컨택은 얼굴 전체로 편하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또 밝은 표정, 밝은 자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손을 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막 크게 벌리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의 어깨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엄지를 이렇게 약간 엄지를 하되 이런 걸 좀 약간 부면서, 그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수도 한번 노래 한번 보세요. 가수도요 그런 훈련이 되겠어요. 노래 부를 때 막 세게 하다가 지난번에 가슴 앞에를 넣어서 부르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니고 가슴 앞에 이름을 들어. 그렇죠? 가성, 허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강할 때는 막 그런 것도 나오는, 약하게 할 때는 좀 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장과 항상 단정해야 된다. 옷을 잘 입으면 사람이 보이고, 옷이 잘못 입으면 옷이 보이고. 옷 잘못 입으면 그 사람 옷 가지고 막 슬쩍 지어고, 왜 저렇게 입고 왔어?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가난 앞에 설 때는 이렇게 옷도 좋은, 가난 단정하게 입고 나오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설도 너무 그냥 강하게 너무 안 되고, 너무 또 약하게도 안 되고, 툭툭 던지는 퉁명스러운 말설도 안 되고, 그렇죠? 또 낮고 굵은 허스키한 목소리, 또 어미애가 앵앵대는 그런 목소리, 힘이 없이 하는 목소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좀 강하면서도 열정이 넘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딱 10분이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설득 방법, 우리 행정사법 2조 6항에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의 설득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로고스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로고스적 방법으로 지식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우리는 아는 것들 다. 그래 내가 왜 아주 만들어야 돼. 파토스 감성이 호소해야 돼. 그죠?
음주운전 면허 걸려왔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요새 술 먹기만 해도 술 먹고 만약 그런 분도 없겠지만 좀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우냐는 우리 동정하는 그런 표시 감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에토스 신뢰예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돼. 믿음을 줘야 돼. 어떤 사람이나 그러니까 설득하면서 신뢰를 줘야 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얼마나 신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 이름이 박완신이에요. 완전히 믿어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웃으려고 제가 한마디 한 거고 여러분 하여튼 뭐 이걸 하려면 우리 세종시 가서 그때 한 15분 20분 했죠. 20분 하니까 그래도 제대로 했는데 여기서 지금 10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시간이 있으니까 마치고 또 강의 시연을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또 짧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좀 참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 내용은 이거 잘 편집을 해갖고 우리 저 교재 앞에 넣든가 중요한 내용을 해갖고 교수들이 지키는 그런 안내서 지침을 해갖고 우리는 우리 교재가 이제 다 행안부로 들어가요. 그 대한행정협회가 이게 딴 데보다 모범이 되고 또 우리 행정사 강령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대학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행안부에서 많은 공을 받고 있습니다.